잡을 수밖에 없어.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Hello everyone, 스포맨의 원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에 개봉해서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마동석, 김무열 주연의 악인전 기억하시나요? 이 엄청난 작품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거대한 실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So, 컨저링, 아쿠아맨을 연출하며 할리우드의 박스오피스를 쥐락펴락하는 전설적인 거장 제임스 완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는다는 초대형 특급 소식과 함께 말이죠. 오늘은 탄탄한 원작 악인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제임스 완 감독이 이끄는 할리우드 리메이크의 디테일한 제작 정보,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마동석 유니버스의 무한 확장 소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리메이크의 디테일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원작 악인전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5월, 극장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범접 불가한 초거대작과 디즈니의 알라딘이 쌍끌이 흥행을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제작비 80억 원이 투입된 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한국 액션 영화는 개봉 첫날 당당히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스크린을 뺏기지 않고 뚝심 있게 관객을 끌어모아 손익분기점인 200만 명을 가볍게 넘기고 최종 관객 수 336만 명이라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VOD 시장에서도 그해 매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방극장까지 완벽하게 접수했죠. 국내 흥행만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은 제72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되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의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스크리닝 가이드를 보며 유일하게 보고 싶은 영화가 바로 악인전이다 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월드 박스오피스 2,500만 달러 돌파, 전 세계 174개국 판권 판매 등 악인전은 그야말로 K 범죄 액션의 글로벌 진출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재밌는 비하인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동석 배우는 당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존 윅 3의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오직 이 악인전에 출연하기 위해 그 엄청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중 미친개 형사 정태석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 김무열 배우는 사실 처음엔 연쇄살인마 강경호 역으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다고 하죠. 감독과의 기나긴 회의 끝에 역할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완벽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동석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난지 극중 장동수가 정태석을 업어치게 하는 장면에서 마동석의 손바닥 모양 그대로 김무열의 가죽 점퍼가 뜯겨나갔다는 전설적인 일화는 두 배우의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매료시킨 이 영화의 스토리는 과연 어떨까요? 영화는 2005년 천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무자비하게 차주를 살해하는 연쇄살인마 강경호가 등장하며 서막에 오릅니다. 이 잔혹한 살인마의 다음 타깃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중부권 최대 폭력 조직 제우스파의 보스 장동수였습니다. 장동수는 칼에 찔리는 치명상을 입고도 괴물 같은 피지컬로 범인을 두들겨 패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지만 보스 체면에 금이 가자 조직을 총동원해 살인마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천안경찰서 강력반의 열혈 미친개 형사 정태석은 이 사건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연쇄살인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그의 말을 무시하죠. 결국 범인을 잡겠다는 집념 하나로 똘똘 뭉친 형사 정태석과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조폭 보스 장동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시적인 공조를 맺게 됩니다. 조건은 단 하나, 먼저 잡는 놈이 범인을 갖는다. 이후 영화는 형사의 정보력과 조폭의 무력을 결합해 연쇄살인마의 목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팽팽한 추격전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장동수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준 여고생이 범인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하자 분노한 동수와 태석이 미친 듯이 범인을 쫓는 카체이싱 장면은 압권이죠. 결국 장동수의 주먹에 범인 강경호가 제압당하지만 태석이 차로 동수를 밀어버리고 범인을 체포하며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강경호가 풀려날 위기에 처하자 장동수는 스스로 죄를 덮어쓰고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정에서 인권을 운운하는 뻔뻔한 변호사에게 장동수가 내뱉는 명대사는 관객들의 속을 뻥 뚫어주죠.
당신 가족이 그렇게 개 죽음을 당해도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저런 개새끼한테 인권이 어딨어?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런 새끼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라고. 결국 강경호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죠. 영화의 진정한 소름은 마지막 결말에 있습니다. 장동수는 정태석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범인 강경호가 있는 교도소로 직접 입수합니다. 교도소 샤워실, 밧줄을 손에 감고 뚜벅뚜벅 걸어온 장동수가 공포에 질린 강경호에게 미소 지으며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과연 강경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탄탄하고 매력적인 설정의 영화가 할리우드로 건너갑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의 뜨거운 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제작하는 영어 리메이크판 악인전의 감독으로 호러와 액션의 마에스트로 제임스 완이 전격 확정되었습니다. 제임스 완이 누구입니까? 소우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컨저링 유니버스로 호러의 제왕이 된 인물이죠. 거기에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아쿠아맨으로 10억 달러 흥행 클럽에 2번이나 가입한 톱클래스 감독입니다. 최근 주로 제작자로 활동하던 그가 다시 메가폰을 잡는 차기작이 바로 한국 영화 리메이크라니 영화 팬들의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끄는 발보아 프로덕션이 제작에 참여하며 각본은 존 윅 3, 4편과 넷플릭스 레벨문의 각본가 샤이애튼이 맡았습니다. LA 컴피덴셜로 오스카상을 받은 브라이언 헤겔랜드의 초기 초안을 바탕으로 샤이애튼 특유의 무자비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제임스 완의 연출과 만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뉴스, 원작에서 조폭 보스 장동수를 연기했던 우리의 마블리, 마동석이 이번 할리우드 리메이크판에서도 동일한 캐릭터로 직접 주연을 맡습니다. 아시아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될 때 원작의 주연 배우가 할리우드판에서도 100% 동일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게다가 마동석은 주연 배우일 뿐만 아니라 제임스 완의 아토믹 몬스터, 블루마우스와 함께 당당히 프로듀서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존 윅 3를 거절했던 마동석이 결국 할리우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작품을 직접 진두지휘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로벌 제작자 마동석의 묵직한 행보는 할리우드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캐릭터 세계관, 일명 마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지금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2026년 5월 일본 현지 개봉을 앞둔 도쿄버스트 범죄도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동석과 서인국 주연의 384 기동대 역시 384 기동대 도쿄 리부트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었었죠.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액션 프랜차이즈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직접 마동석표 액션의 플레이어로 뛰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제작자로서 IP를 확장하는 투트랙 전략. 그야말로 마동석이라는 거대한 빅픽처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확장 중인 마동석의 거대한 세계관을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기대와 조심스러운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단연 K-액션의 위상 강화입니다. 과거 이소룡의 무술이나 성룡의 스턴트가 할리우드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가 되었듯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타격감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이자 무기로 세계 시장에 완벽히 안착했다는 것은 한국 영화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할리우드의 막대한 자본력과 제임스 완 같은 장르의 마법사가 마동석의 맨몸 액션과 결합했을 때 터져나올 시너지는 상상만 해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우려의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심각한 이미지 소비와 멈추지 않는 자기 복제입니다. 범죄도시의 전 시리즈, 황야, 나쁜 녀석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질 악인전 리메이크까지 마동석이 보여주는 인간 흉기급의 압도적인 맷집과 피지컬로 악당을 시원하게 때려잡는 불도저 캐릭터는 순간적인 쾌감을 주지만 비슷한 서사와 액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기시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한국적인 정서인 조폭과 형사 사이의 아슬아슬하고 끈적한 의리, 뒷골목의 음침한 분위기,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이 깊게 녹아있던 악인전이 할리우드로 건너갔을 때 화려한 총격전과 폭발씬에만 치중하다 원작 고유의 서늘한 매력이 휘발된 채 뻔한 팝콘용 양산형 액션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도쿄버스트 역시 자칫하면 범죄도시 스킨만 씌운 아리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과연 제임스 완 감독의 그로테스크한 연출력과 존 윅 각본가의 스타일리시함이 묻은 할리우드판 악인전은 어떤 괴물 같은 모습으로 탄생할까요? 마동석의 시원하고 통쾌한 헥사이다 주먹이 전 세계 박스오피스의 악당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길 기대해보며 캐스팅보드와 첫 촬영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스포맨에서 빠르게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스포맨 채널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더였고요. 다음 스포에서 만날게요. 안녕!